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한미호님이 글을 쓰시고 박기웅님이 그림을 그리신 아기랑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 태담동화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배우의 나무라는 이름이군요. 아기야,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단다. 맑고 푸른 하늘, 높고 낮은 산, 끝없이 넓고 깊은 바다, 햇빛에 반짝이는 이파리들, 살랑대는 나무들, 꽃들, 동물들. 그 가운데에서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나무 이야기를 해줄게. 나무는 정말 아름답고 쓰임새도 많고 고마운 존재야. 엄마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칠레는 지구 남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면 칠레는 여름이 되고, 우리나라가 봄이 되면 칠레는 가을이 되는 나라야. 칠레 사람들은 가축이 먹을 풀이 많은 곳을 찾아 옮겨 다니다가 우리나라의 여름인 7월, 8월이 되면 한 곳에 머물러 겨우살이 준비를 했지.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빨랐어. 허술한 천막집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누이께는 추위와 걱정으로 울음이 터질 지경이었지. 벌써 며칠째 눈이 내리고 있는데 높은 산의 동굴로 바위 소금을 구하러 간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야. 길은 멀고 험하지, 눈은 펑펑 내리지. 아무래도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 그때 아들 비에드야가 어두운 얼굴로 들었었어. 어머니 어쩌면 좋죠? 아무도 아버지를 못 보았대요. 눈이 너무 와서 산으로 찾아 나설 수도 없다는군요. 글쎄, 걱정이구나. 어젯밤엔 아버지가 퓨마와 눈 때문에 고생하는 꿈을 꾸었단다. 누이께는 담담하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갈게요. 준비를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누이께는 펄쩍 뛰며 말렸지만 아들의 결심은 굳었어. 비에드야는 평소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막무가내였어. 아버지를 구해야 했으니까 당연했지. 누이께는 비에드야한테 따뜻한 속옷과 두툼한 겉옷을 챙겨주었어. 가방에는 마른 고기와 벌꿀술도 넉넉히 넣었지. 꼭 배우의 나무 곁에서 쉬려무나. 배우의 나무가 너를 추위와 외로움에서 지켜줄 거야. 벌꿀술도 배우의 나무와 나누어 마셔라.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얘야, 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싶진 않구나. 아침이 일찍 길을 떠난 비에드야는
하루 종일 눈 덮인 산길을 걸었어. 하늘에는 잔뜩 먹장구름이 끼어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어두웠지. 얼마나 걸었을까? 비에드야는 한 발짝도 더 떼어놓기 힘들 만큼 지쳤어. 그저 쓰러져 자고 싶을 뿐이었어. 하지만 애써 힘을 내어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빼우옛 나무를 찾아 그 밑동의 구멍 속에 기어 들어갔어. 고기를 한 조각 먹고 벌꿀술을 한 모금 마시자 눈이 저절로 잠겨왔지. 그러자 빼우옛 나무가 가지를 흔들어 비에드야 얼굴에 눈을 뿌렸어. 잠이 들면 안 된다고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말이야. 잠이 깬 비에드야는 빼우옛 나무와 벌꿀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밤을 새웠지. 새벽이 되자 비에드야는 고맙다는 뜻으로 나뭇가지에 자기 모자를 걸어주고는 다시 길을 떠났어. 그날도 하루 종일 산을 오르다가 밤이 되었어. 그리고 우연히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났지. 그 사람들은 비에드야를 모닥불 곁에서 자게 해주었어. 비에드야는 눕자마자 그대로 골아떨어졌지. 세 사람이 가방과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벗겨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비에드야는 너무 추워서 잠이 깼어. 벌거 벗겨진 채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거든. 어머니 도와주세요. 간절히 외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 멀리 있는 어머니가 무슨 수로 아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 겁에 질린 비에드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빼우옛 나무를 보았어. 빼우옛 나무야, 제발 부탁이야. 날 좀 도와줘. 그랬더니 글쎄 빼우옛 나무가 뚜벅뚜벅 걸어와 가지를 펼쳐서 비에드야를 감싸주었어. 후드득 후드득 열매도 떨어뜨려 주었지. 간신히 밧줄을 푼 비에드야는 허겁지겁 열매를 먹었어. 이젠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단다. 집에 남아있던 누이께는 아들이 위험에 빠진 꿈을 꾸었어. 그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 눈길을 헤치며 아들을 찾아 나섰지. 아들이 쓰던 모자가 걸린 빼우옛 나무 곁에서 작은 발자국을 찾아낸 누이께는 한참 만에 가지를 축 늘어뜨린 빼우옛 나무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았지. 누이께는 아들을 흔들어 깨웠어. 어머니를 본 비에드야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어머니한테 말했어. 누이께는 빼우옛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 그리고는 나무를 본래 있던 자리로 옮겨주었지.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빼우옛 나무가 따라오는 거야. 나무는 두 사람이 집에 다다를 때까지 따라오며 추위를 막아주고 열매를 떨어뜨려 주었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빼우옛 나무를 천막집 가까운 곳에다 심고는 언제까지나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 뼈위의 나무가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거야. 아가야, 나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고마운 존재란다. 나무 잎에서 산소를 만들어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늘에서 쉬게 해주고, 열매도 먹게 해준단다. 나무둥치로는 집도 짓고, 배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불을 피우기도 하지. 또 나무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참 아름답단다. 엄마 아빠가 너한테 나무 같은 존재라고? 엄마 나무, 아빠 나무, 정말 멋진 이름이로구나. 어때요, 여러분? 나무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자연의 선물이죠. 우리 모두 나무를 아끼고 사랑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